아침 진료가 끝난 뒤 복도 그 창가에 서 있던 그날, 나는 한 노인의 걸음을 멈춰 세웠다. 그의 발은 작게 떨리고 있었고 손에는 의자 등 바지를 붙잡은 흔적이 남아 있었다. 선생님이요. 지문 계단 2칸 올라가면 심장이 터질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조용했지만 절망이 묻어 있었다. 그 순간 나는 느꼈다. 노활한 주름이나 머리카락이 휘어지는 일이 아니라 몸의 힘이 천천히 사라지는 과정이라는 것을 보이지 않게, 그러나 확실하게 우리의 삶을 지탱하던 근육이 하루하루 조용히 무너져 내린다. 이것이 바로 근감소증, 즉 사코페니아의 시작이다. 나는 서울대 병원 노인내과와 신장내과에서 30년 넘게 근무했다. 수천 명의 환자들을 보며 느낀 것은 나이가 들수록 문제의 중심에는 항상 근육이 있다는 사실이었다. 사람들은 심장, 병, 당뇨, 고혈압을 두려워하지만 정작 근육의 상실이 그 모든 질환의 문을 연다는 것을 모른다. 세계보건기구 WHO는 근감소증을 조용한 팬데믹이라 부른다. 한국노인학회와 노인병연구소에서도 65세 이상 남성의 평균 근육량이 청년기 대비 38% 감소했다고 보고했다. 여성은 32% 감소한다. 이 차이는 단지 숫자가 아니다. 넘어짐, 골절, 요양병원 입원의 시작점이다. 그렇다면 왜 근육은 사라질까? 첫째는 움직이지 않는 생활이다. 60세 이후 우리의 하루 걸음수는 평균 4,000보이 하루 떨어진다. 그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다. 근육세포의 활동, 전극이 멈춘다는 의미다. 움직이지 않으면 육내 단백질 합성 경로가 차단되고 몸은 필요 없다고 판단한 근육 조직을 스스로 분해한다. 둘째는 단백질 결핍이다. 노인은 소화 효소와 흡수율이 감소해 같은 양을 먹어도 젊은 시절보다 30% 이상 적게 흡수한다. 그래서 밥은 잘 먹는데 살이 빠진다는 말이 생긴다. 셋째는 만성질환이다. 당뇨, 신부전 등은 모두 염증 반응을 유발해 근육을 분해하는 호르몬을 증가시킨다. 넷째는 산화 스트레스다. 활성산소가 근육세포의 미토콘드리아를 손상시켜 에너지 생산 능력을 떨어뜨린다. 결국 근육은 있으나제 기능을 하지 못하는 죽은 조직이 된다. 나는 진료실에서 이야기한다. 선생님, 하루에 얼마나 움직이세요? 그러면 대부분 거의 안 움직여요. 요즘은 그냥 앉아서 TV 봐요. 라고 답한다. 그 순간 나는 그분의 미래를 본다. 3달 후에는 지팡이, 1년 후에는 워커, 3년 후에는 휠체어. 이것이 근감소증의 전형적인 진행 곡선이다. 그러나 사람들은 자각하지 못한다. 통증이 없기 때문이다. 통증이 없으니 위험하지 않다고 생각한다. 하지만 몸은 이미 신호를 보내고 있다. 팔에 살이 처지고 허벅지가 가늘어지고 한숨만 늘어가는 그때 근육은 도움을 요청하고 있다. WHO 보고서에 따르면 전 세계 65세 이상 인구의 약 25%가 근감소증을 앓고 있으며 2030년에는 40%를 넘을 것으로 예측한다. 한국의 상황도 심각하다. 국립노인병원조사에 의하면 70세 이상 남성의 28.3%, 여성의 21.6%가 근육량 부족을 보인다. 이 수치는 단순한 통계가 아니라 사회적 비용이다. 넘어짐으로 인한 골절 치료비, 장기 요양 비용, 우울증 치료비까지 포함하면 국가의료비의 7% 이상을 차지한다. 나는 그 숫자 속에서 한 사람의 삶이 사라지는 것을 본다. 의사로서 나는 항상 묻는다. 왜 사람들은 몸의 언어를 무시할까? 몸은 끊임없이 이야기한다. 조금 더 걸어달라. 조금 더 씹어달라. 조금 더 단백질을 달라. 하지만 우리는 그 소리를 듣지 않는다. 노인은 배가 부르다고 생각하며 밥을 반쯤 남기고 단백질이 들어있는 고기나 콩은 소화가 안 된다며 피한다. 결국 몸은 연료를 잃고 근육은 조용히 꺼져간다. 나는 그 모습을 보며 가끔 두려움을 느낀다. 내 몸 역시 예외가 아니기 때문이다. 아침마다 진료 전 스트레칭을 하며 스스로 확인한다. 팔에 살짝 힘을 줄 때 근육의 탄력이 느껴지는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그날은 계단을 한층 더 올라간다. 왜냐하면 나는 알기 때문이다. 근육은 움직임을 원하고 움직임이 곧 생명이라는 것을. 어떤 환자는 말했다. 박사님,
이젠 젊은 사람처럼 살 수 없잖아요. 나는 미소 지었다. 맞습니다. 하지만 근육은 나이를 모릅니다. 그저 기억을 잃었을 뿐이에요. 근육은 기억한다. 걷던 감각, 물건을 들던 감각, 웃으며 손을 들던 순간, 그 기억을 깨우는 것은 운동과 영양이다. 노화는 막을 수 없지만 속도를 늦출 수 있다. 그러니 오늘 거울 앞에서 한번 물어보자. 팔에 살짝 힘을 주었을 때 근육이 단단하게 느껴지는가? 허벅지가 예전처럼 당당한가? 만약 그렇지 않다면 이 순간이 당신에게 주는 경고다. 몸은 아직 살아있고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다 움직이라고, 먹으라고, 기억을 깨우라고. 나는 수많은 노인 환자들을 보며 한 가지를 확신하게 되었다. 근육은 늙지 않는다. 사람이 그 근육을 잊을 뿐이다. 그러므로 오늘도 나는 이 이야기를 반복한다. 움직이세요. 단백질을 드세요. 몸의 소리를 들으세요. 그것이 노화에 맞서는 유일한 방법이다. 진료를 하다 보면 이런 말을 자주 듣는다. 박사님, 요즘은 밥도 잘 먹고 과일도 자주 먹는데 왜 힘이 빠질까요? 그때마다 나는 묻는다. 단백질은 얼마나 드시나요? 대부분은 잠시 생각하다 말한다. 고기는 좀 부담돼서요. 소화가 안 돼요. 바로 거기서 문제가 시작된다. 노화로 인한 근감소증을 막는 첫 번째 열쇠는 단백질이다. 몸의 근육은 단백질로 만들어진 집이다. 벽돌이 없으면 집이 무너지듯 단백질이 부족하면 근육은 지탱할 수 없다. 문제는 나이가 들수록 그 벽돌이 부서지고 새로 쌓는 속도가 느려진다는 것이다. 세계보건기구는 노인의 일일 단백질 섭취량을 체중 1kg 당 1.2-1.5극으로 권장한다. 예를 들어 체중 60kg인 사람이라면 하루 70, 90g의 단백질이 필요하다. 하지만 한국 노인들의 평균 섭취량은 그 절반에도 미치지 못한다. 한국영양학회 보고서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평균 단백질 섭취는 체중 1kg 당 0.6g에 불과하다. 그 결과 근육량은 매년 2%씩 감소하고 체력은 절반으로 줄어든다. 그러나 희망은 있다. 식탁을 바꾸면 근육도 바뀐다. 단백질 중에서도 특히 중요한 것이 류신이다. 류신은 근육 합성을 촉진하는 신호를 보내는 아미노산이다. 연구에 따르면 류신 섭취량이 높은 노인은 낮은 노인보다 근육량 20% 이상 많다. 류신이 풍부한 음식으로는 달걀, 닭가슴살, 소고기, 연어, 두부, 청국장, 치즈, 유청단백질, 웨이, 프로틴이 있다. 나는 환자들에게 하루 3번 각 끼니마다 단백질 식품을 꼭 넣으라고 말한다. 아침에는 삶은 달걀과 우유, 점심에는 생선이나 두부, 저녁에는 닭가슴살이나 콩, 국. 단백질은 한 번에 많이 먹기보다 나누어 먹을 때 흡수율이 높다. 노인은 위산 분비가 줄고 소화 요소가 감소하므로 적은 양을 여러 번 섭취하는 것이 좋다. 또 하나의 핵심은 비타민 D이다. 비타민 D는 근육세포 내 단백질 합성을 도와주며 칼슘 흡수를 촉진해 근육의 수축력을 유지한다. 햇빛을 통해 합성되지만 실내 생활이 많은 노인에게는 부족하기 쉽다. 한국 노인 영양조사에 의하면 5세 이상 인구의 82%가 비타민 D 결핍 상태다. 나는 매일 20분 이상 햇볕을 쬐라고 권한다. 겨울에는 비타민 D 보충제를 하루 800, 1000 IU 복용하는 것도 도움이 된다. 특히 신장 기능 이저하된 노인은 혈중 비타민 D 활성이 떨어지기 때문에 꼭 검사 후 보충해야 한다. 세 번째는 오메가3 지방산이다. 오메가3는 근육 내염증을 줄이고 단백질 합성을 활성화한다. 연어, 고등어, 청어, 들기름, 호두에 풍부하다. 한국 식단은 오메가6가 지나치게 많아 균형이 깨진 경우가 많다. 따라 서일 주일에 2-3번 기름진 생선을 먹거나 EPA, DHA가 합쳐서 하루 1000mg 이상 되는 보충제를 섭취하면 좋다. 식단을 조정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먹기 쉬운 형태다. 노인은 치아와 소화 기능이 약하므로 단백질을 잘게 다져서 죽이나 스프로 만드는 것이 좋다. 두유, 청국장, 된장국, 콩비지, 찌개, 유청 단백질 쉐이크는 흡수가 빠르고 소화가 편하다. 또한 식사 중 녹차 대 신미지근한 물이나
보리차를 마시면 단백질 소화 효소 활성이 도움을 받는다. 나는 병동 식단을 짜면서 항상 한 숟가락의 단백질이 한 걸음의 힘이 된다는 말을 적어둔다. 그 말은 단순한 비유가 아니다. 정말로 단백질 한 숟가락 이거를 힘을 되찾게 한다. 그 다음은 소금 과당의 줄임이다. 짜고 단 음식은 근육 합성 호르몬을 억제한다. 특히 가공식품 라면, 햄 패스트푸드는 염분 과인산염이 많아 신장에 부담을 주고 단백질 대사를 방해한다. 또한 과도한 커피와 알코올은 이뇨 작용으로 필수 아미노산의 손실을 유발한다. 따라서 하루 커피는 2잔 술은 주의외의 내가 좋다. 나는 한노인 환자의 사례를 잊지 못한다. 74세의 김모 씨는 3개월 동안 걷기 운동과 단백질 보충을 병행했다. 그는 아침마다 삶은 달걀 1개와 두유 1컵, 점심엔 고등어 구이, 저녁 엔닭 가슴살 샐러드를 먹었다. 비타민 D 보충제를 매일 복용했고 하루 30분 햇빛을 쬐었다. 3달 뒤 그의 허벅지 둘레는 3cm 늘었고 기초대사량이 상승했다. 계단을 오르며 그는 웃었다. 이제 다시 젊어진 기분이에요. 그 순간 나는 확신했다. 노화는 운명이 아니라 습관이다. 식사는 약이 된다. 의사로서 나는 약을 처방할 때보다 식단을 처방할 때 더 신중해진다. 약은 질병을 막지만 식사는 삶을 바꾼다. 특히 노인의 식탁에는 맛보다 기능이 중요하다. 짠 음식보다 부드럽고 단백질이 풍부한 식단, 색이 화려한 야채, 충분한 수분이 그들의 근육을 살린다. 마지막으로 나는 이 말을 하고 싶다. 먹는다는 것은 살겠다는 의지다. 노인은 종종 이제 뭘 그렇게 챙겨 먹어 라며 자신을 소홀히 한다. 그러나 몸은 언제나 기억한 다 한 입의 음식이 주던 에너지, 한 그릇에 국이던 따뜻함, 그 기억을 되살리는 순간 근육은 다시 자라난다. 오늘 당신의 식탁 위에 단백질이 있는가? 만약 없다면 지금이라도 추가하라. 작은 한 숟가락이 당신의 내일을 바꾼다. 나는 수많은 환자를 보며 그 진실을 확인했다. 근육은 배신하지 않는다. 단지 기다리고 있을 뿐이다. 당신, 그에게 연료를 줄 때까지 나는 언제나 병동을 돌며 노인들의 눈빛을 본다. 그 안에는 피로와 체념, 그리고 조금의 두려움이 섞여 있다. 하지만 가끔 그 속에서 다시 빛나는 눈을 본다. 그건 근육이 기억을 되찾는 순간이다. 몇 달 전 78세 의박모할 아버지가 내 진료실을 찾았다. 박사님, 이젠 혼자 걷기가 힘들어요. 딸에게 민폐만 되는 것 같아요. 그의 목소리는 작았고 어깨는 축 처져 있었다. 검사 결과는 명확했다. 심한 근감소증, 허벅지근, 용량은 정상의 절반 수준이었다. 나는 그분에게 말했다. 아직 늦지 않습니다. 몸은 당신을 기억하고 있어요. 다시 움직이면 다시 살아납니다. 우리는 3개월의 프로그램을 시작했다. 매일 아침 단백질 쉐이크 1컵, 점심에는 생선과 콩, 저녁에는 닭가슴살과 야채, 그리고 매일 20분 걷기. 처음 2주는 지옥 같았다고 그는 말했다. 무릎이 시리고 숨이 찼다. 하지만 3주차부터 조금씩 변화가 왔다. 숨이 덜 차고 계단 한 층을 오를 수 있었다. 그는 매일 내게 메시지를 보냈다. 오늘은 5걸음 더 걸었어요. 젠 딸이 아니라 제가 쓰레기를 버리러 가요. 그 짧은 문장들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나는 안다. 그건 근육의 부활이자 삶의 주도권을 되찾는 순간이었다. 3개월 뒤 그는 당당히 진료실 문을 열고 들어왔다. 걸음걸이는 단단했고 얼굴에는 빛이 나 있었다. 체성분 분석 결과 근육량은 2.8kg 증가했다. 나는 그에게 물었다. 어떻게 이렇게 열심히 하셨어요? 그는 웃으며 말했다. 박사님이 그러셨잖아요. 근육은 나이를 모른다고. 그 순간 나는 이 직업을 택한 이유를 다시 생각했다. 이 약은 병을 치료하는 일이지만 진짜 이 약은 사람에게 삶의 의지를 돌려주는 것이다. 근감소증의 무서움은 몸이 약해지는 것보다 자신감을 잃는다는 것이다. 근육이 줄면 걸음이 줄고 걸음이 줄면 세상과 이 거리도 줄어든다. 결국 사람은 방 안에 갇혀버린다. 근육이 회복되면 모든 게 달라진다. 몸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마음이 따라 움직인다. 움직임은 피를 순환시키고 혈액은 뇌를 깨운다. 그리고 뇌가 활성화되면 우울과 불안이 사라진다.
나는 그 순환을 수없이 보았다. 근육은 단순한 조직이 아니다. 그건 희망의 기관이다. 한국노인연구원의 2024년 보고서에 따르면 규칙적인 단백질 섭취와 유산소 운동을 병행한 노인의 우울증 발생률이 비활동군보다 37% 낮았다. 혈당, 혈압, 체중도 안정되었다. 몸이 바뀌면 생각이 바뀌고 생각이 바뀌면 삶이 바뀐다. 나는 이 원리를 생리적 희망의 법칙이라 부른다. 근육이 살아있으면 희망도 살아있다. 하루는 한 할머니가 내 손을 잡았다. 선생님, 요즘은 아침마다 거울을 봐요. 허벅지가 예전처럼 단단해졌어요. 그런데 그것보다 더 좋은 건 다시 내가 살아있다는 기분이에요. 그 말을 듣는 순간 나는 눈시울이 뜨거워졌다. 의사로서의 보람은 수치나 검사, 지에 있지 않다. 그들의 삶에 빛이 돌아오는 그 순간, 그것이 모든 보상이다. 나는 진료가 끝난 뒤 병원 옥상 정원으로 올라가 하늘을 본다. 햇살이 따뜻하게 파리에 닿는다. 그때마다 나는 스스로에게 말한다. 움직이는 한 늙지 않는다. 몸은 늘 변화의 가능성을 품고 있다. 근육은 늘도 당신을 기다리고 있다. 하루에 단 10분이라도 걷고 한 숟가락의 단백질을 더 먹고 스스로를 믿으라. 그것이 의학보다 강한 치유다. 이 글을 읽는 여러분, 당신의 몸은 당신의 역사를 기억한다. 젊은 날 달리던 그 길, 웃으며 손을 흔들던 그 순간, 그 모든 기억이 근육 속에 남아있다. 지금이라도 그 기억을 깨워라. 나이와 상관없이 몸은 당신을 배신하지 않는다. 조금의 의지와 관심이면 된다. 오늘 걷는 한 걸음, 오늘 먹는 한 숟가락이 내일의 당신을 만든다. 나는 의사로서 이야기하지만 동시에 한 사람의 60대 남성으로서 이 말을 전하고 싶다. 우리의 몸은 마지막 순간까지 우리와 함께하고 싶어 한다. 그의 소리를 무시하지 말라. 지금 당장 그에게 연료를 주고 움직임을 선물하라. 그 순간부터 당신의 노화는 멈춘다. 이 이야기가 당신에게 작은 변화의 불씨가 되길 바란다. 그리고 이 글을 읽는 모든 분들께 부탁드린다. 노후의 건강과 삶의 지혜를 함께 배워가 기원하신다면 이민우 박사의 삶의 지혜책 너를 구독하고 좋아요로 응원해 주시길 바란다. 당신의 한 번의 클릭이 또 다른 사람의 희망이 될 수 있다. 우리 함께 건강하게 늙어가자.